죽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이라는 것은 자신의 내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언젠가는 넘지 못할 벽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 여기서 살아남을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결국 더 재능이 있고 특별한 매력이 있는 경쟁자들에게 밀려 점점 주목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다뤄볼 주인공은 자신보다 선천적으로 키가 크고 빠르고 농구도 더 잘하는, 뭘 해도 절대 넘을 수 없는 그런 괴물들이 모인 NBA에서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미친 개가 되기로 한 패트릭 베벌리라는 선수입니다. 그는 마치 매 순간마다 목숨을 걸고 싸우는 투견 마냥 항상 이를 드러내며 상대 선수에게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데요. 키는 고작 185cm 밖에 되지도 않고 공격 실력 또한 그저 평범한 수준이지만 수비에 임하는 자세 하나만을 특화시켜서 그 어떤 에이스들보다도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게 된 이 선수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1988년 일리노이주의 시카고에서 태어난 패트릭 베벌리는 어릴 때부터 엄마의 사랑을 많이 받은 외동아들이었으며 어떤 활동을 하든 늘 적극적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혼자서 키우는 중이었던 엄마는 매일 아침 6시에 나가서 12시간이 넘게 일을 했었고 그렇게 남편 없이 홀로 가정을 지켜왔는데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강하게 키우고자 그녀는 베벌리에게 가라데, 야구, 풋볼 등 여러 스포츠를 배우게 해줬으며 여기서 그는 농구를 가장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시카고라는 도시는 NBA 황제 마이클 조던이 활약했던 연고지라서 길거리 어디든지 항상 농구 코트가 세워져 있었고 그 덕에 베벌리는 많은 친구들과 함께 농구에 빠져 살았는데 시간이 흘러 동네에서 알아줄 정도로 실력이 좋아지자 그는 하루 종일 일하고 있는 엄마를 호강시켜드리기 위해 NBA 선수가 되기로 다짐을 하였습니다. 고교 농구 선수 생활 동안 베벌리는 그 누구보다도 훈련에 가장 충실히 임했고 3학년 때에는 선수단의 리더가 되어 매 경기 평균 25득점 이상을 내며 팀 승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미 185cm에서 성장이 닫혀버린 그는 NBA를 목표로 삼은 이상 우선 유명 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더욱더 독하게 코트를 뛰어다닐 수밖에 없었고 게다가 당시 NBA에서 가장 와일드한 선수 케빈 가넷을 롤 모델로 삼았기 때문에 경기 중 드러나는 베벌리의 승부욕은 그 누구보다도 뜨거웠습니다. 그 결과 그는 졸업반 때 전국에서 65등에 랭크될 만큼 뛰어난 유망주가 되었고 덕분에 원하던 대로 명문대학교들로부터 많은 입학 제의를 받았는데요. 이 중에서 아칸소 대학으로 진학한 베벌리는 1학년임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팀의 핵심 멤버로 선발 출전해 평균 13.9득점을 내고 12개 학교가 속한 지역에서 신인왕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미국 국가대표에까지도 뽑혀 19세 이하 농구 월드컵에 나가보기도 하였는데 즉 베벌리는 의심할 여지가 없이 NBA에 갈만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상위 순위권에 뽑힐 수 있다는 걸 확신했던 그는 2학년을 마친 뒤 드래프트 신청을 하려 했는데요. 하지만 불미스러운 일로 학업에서 발목을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아무리 스포츠 특기생이라 할지라도 일정 수준치의 학점과 과제들을 충실히 이행해야지만 경기를 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벌리는 자신의 대학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대신 쓰게 시켰다라는 부정행위를 갑자기 의심받게 되면서 1년 동안 농구를 금지당하고 말았는데요. 때문에 그의 가치는 순식간에 추락해버렸고 그렇게 NBA 진출이 좌절된 베벌리는 결국 폐인이 돼버렸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에게는 키워야 될 자식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농구로 돈을 벌어야만 했었고 동시에 NBA 꿈을 놓치기 싫었던 그는 다시 정신을 차린 뒤 곧바로 우크라이나로 넘어가 1년 동안만 프로 경험을 쌓기로 하였습니다. 확실히 미국에서 손꼽힐 정도의 유망주여서 그런지 우크라이나 리그에서 그의 존재감은 정말 독보적이었습니다. 덩크 콘테스트에서 우승을 할 정도로 그는 높은 운동 능력을 자랑했고 시즌 내내 훌륭한 활약을 펼치며 올스타에 뽑히기까지 하였는데요. 여기서 자신감을 되찾은 베벌리는 계약이 끝나자마자 2009 NBA 드래프트에 뛰어들어 60명 중 42번째로 뽑혔고 드디어 평생을 기다려왔던 NBA 데뷔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계약서를 받지 못하는 바람에 팀에서 버려지게 되었고 결국 또 해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는 이번엔 그리스 리그에서 1년 동안 선수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 후 다시 NBA로 넘어온 베벌리는 자신의 가치를 입증해서 정식 계약을 따내려 하고자 프리시즌 동안의 각종 여러 경기에 빠짐없이 참가했는데요. 그러나 애석하게도 그는 또 팀들에게 외면을 받아 할 수 없이 유럽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3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기 싫었던 베벌리는 러시아 리그를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여기서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개인 성적과 팀 성적을 끌어올리기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는 리그 올스타 반열에 드는데 성공하였고, 더 나아가 유럽의 상위권 팀들이 격돌하는 유로컵 대회에서도 평균 13.3득점과 그 외 다양한 활약으로 당당히 MVP를 차지해내면서 다시 한 번 더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였습니다. 그러자마자 놀랍게도 베벌리는 NBA 휴스턴 로켓츠 팀에게 영입되어 그토록 바라던 정식 계약을 맺게 되었는데요. 비록 처음엔 하부리그인 G리그에 배치를 받았지만 여기까지 와서 또 방출당하기 싫은 마음에 악착같이 최선을 다했던 베벌리는 일주일 만에 생애 처음으로 꿈의 NBA 무대를 밟게 되었습니다. 득점을 담당할 선수가 제임스 하든밖에 없었던 휴스턴은 플레이오프에서 만난 강팀들 앞에서 자신들이 갖고 있던 원맨 팀의 한계를 뛰어넘질 못했는데요. 한편 역전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모두가 의욕을 잃었을 때 항상 혼자서라도 끝까지 남아 승부욕을 불태우며 수비를 했었던 패트릭 베벌리는 5년째 맞이한 2017 플레이오프에서도 39점 차로 허망하게 탈락을 당하자 결국 분한 감정을 삭히지 못한 채 끝내 울상을 지으며 눈물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2013년부터) 제임스 하든을 보조하면서 16-17 시즌까지 마친 베벌리는 좀 더 많은 기회를 받기 위해 트레이드를 요청하였고, 그 결과 그는 LA 클리퍼스에서 새 둥지를 튈 수 있게 되었습니다. NBA 6년차에 접어들면서 입지를 확고히 잡은 베벌리는 17-18 시즌부터 최상의 활약을 보이며 상대 에이스들을 하나하나 제압해 나갔는데요. 개막전에는 아빠의 노이즈 마케팅 덕분에 실력 대비 거품이 잔뜩 껴있었던 신인 선수 론조볼을 가차없이 무너뜨리고 멘탈까지 탈탈 털어버리면서 선배로서 몸소 NBA의 무서움을 제대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베벌리는 항상 눈에 도끼를 품은 채 쉴 틈 없이 뛰어다녔고, 수비할 때에는 잡아먹을 기세로 튀어나가 끈덕지게 달라붙으면서 상대의 평정심을 흔들어 놓았으며, 이러한 그의 행동들은 패러디로 만들어질 정도로 매우 독특했습니다. 그와 매치업된 적팀의 에이스들과 팬들은 당연히 베벌리를 성가시게 여겼고, 일부는 그의 과격한 플레이를 맹렬하게 비난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해설자를 포함한 클리퍼스 팬들은 베벌리를 팀의 큰 힘이 되는 선수라고 여기며 아무도 흉내내지 못할 수준인 그의 열정을 매우 높게 평가하였고, 덕분에 하위권에 맴돌 것이라 예측되었던 클리퍼스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18-19 시즌 플레이오프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1라운드부터 강력한 우승후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를 만나 승산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싸움을 하게 되었고, 클리퍼스 입장에선 당시 NBA 최고 공격수였던 케빈 듀란트라는 선수를 어찌 막을지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임무는 바로 베벌리가 맡게 되었는데요. 자신보다 머리 크기 하나인 23cm나 더 큰 상대였지만 이미 그런 경우를 숱하게 겪어온 베벌리는 악바리로 듀란트를 압박했고, 계속해서 신경전을 벌이며 조금이라도 멘탈을 흔들어 보려고 온갖 도발을 해댔습니다. 하지만 듀란트 또한 정신적으로는 그 누구보다도 단단한 선수였기에 똑같이 베벌리에게 거칠게 응수를 해주었고, 그 결과 클리퍼스는 1차전을 17점 차로 대패하면서 2차전까지 20점 차로 패배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휴스턴 때도 그렇고 몇 점 차로 지고 있든 간에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베벌리는 끝까지 듀란트에게 바짝 붙어서 그를 방해했고, 다른 선수들에게도 달려들어 공을 빼앗아 어떻게 해서든 점수차를 역전시키려고 온몸을 내던졌습니다. 그러자마자 팀원들은 그의 희생을 발판 삼아 득점을 터뜨렸으며, 그에 따라 기적적으로 2차전을 역전하여 1대1 동점을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다음 두 경기가 홈구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클리퍼스는 조금이나마 이길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승부사 기질이 있던 듀란트는 곧바로 베벌리를 쓰러뜨리고 클리퍼스 골대에 득점을 퍼부었으며, 그는 여기서 모든 수비수들을 제압한 뒤 38점과 33점으로 클리퍼스 홈팬들이 가졌던 희망을 전부 잿가루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한 번만 더 지면 이젠 탈락 위기인 상황에서 다시 원정길에 올랐지만, 그래도 베벌리를 비롯한 팀원들은 죽기 살기로 뛰었습니다. 신발이 벗겨졌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신을 시간이 없자 베벌리는 단 1점이라도 실점하지 않기 위해 신발을 들면서까지 6탄 방어를 했으며 온갖 굴욕을 무릅쓰고 계속 승리에만 전념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클리퍼스는 간신히 5차전을 이길 수 있었고, 또 골스를 홈으로 데려오고 나선 이번에는 지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경기에 뛰어들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케빈 듀란트의 공격은 강력했고, 클리퍼스 선수들은 그를 어떻게 막을지 구상했던 작전 그대로 완벽하게 실행을 했지만 넘을 수 없는 신체 높이와 스피드, 그리고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의 슛 감각에 계획들이 전부 물거품이 되어버렸으며, 결국 베벌리조차 어찌할 수 없게 된 듀란트는 50득점으로 1라운드를 종결시켰습니다. 1승도 따내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대다수였지만, 여기에 포기하지 않고 투지를 내비친 클리퍼스 선수들은 그 어떤 팀들보다도 강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패트릭 베벌리가 있었으며, 홈 경기에서 전부 패배했음에도 그날 찾아온 모든 팬들은 선수들에게 위로의 박수를 아낌없이 쳐주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 상심이 크겠지만 한 점의 후회 없이 모든 걸 쏟아부었던 베벌리는 이날 전세계 팬들이 보는 앞에서 듀란트에게 존중의 표시로 진한 포옹을 받았습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부터 생존을 목표로 농구를 시작했고, 3번의 실패 끝에 겨우 NBA 리거가 되었던 베벌리는 이 자리를 지키고자 상대에게 악착같이 달려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덕분에 결국은 팀에서 꼭 필요한 선수로 입지가 좋아졌지만, 그렇게 공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종종 남을 다치게 한 적도 있었고, 그에 따라 많은 팬들로부터 비난을 피해갈 수 없었는데요. 어쩔 때는 면전에서 부모욕을 듣는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그가 선택한 길이었기에 상대 선수들에게까지도 미움을 받는 걸 감수해야만 했으며, 이에 흔들리지 않고 긴 세월 동안 끝까지 자신만의 방식을 고수한 결과 결국 베벌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수비수로 재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올해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로 탈바꿈한 클리퍼스와 재계약을 맺은 그는 현재까지도 계속 꾸준히 일을 도맡아 상대 에이스들을 맡고 있는데요. 과연 패트릭 베벌리는 31살에 접어든 시점에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이 우승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